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5일이죠. 일 항소심에서 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승계를 위한 청탁이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데 향후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 등 삼성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산업부 박명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우선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2심 재판부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를 위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2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이제 석방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청탁을 한 것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인데 2심 재판부에서는 이를 뒤집은 것인데요. 좀 전에 이슬앵커가 이야기했듯이 이번 2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청탁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2심에서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와 횡령, 범죄 수익 은닉, 재산 국외 도피 등 5가지인데요. 1심에서 이 승계 작업을 위한 청탁에 의한 이 뇌물죄가 인정이 됐고 줄줄이 이런 혐의들이 유죄가 선고되면서 약 90억 원의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심 재판부에서는 이 승계 작업에 대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즉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이런 현안들이 경영 승계를 위한 것들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청탁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재판부는 바라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동계센터 후원금 16억 원 등이 무죄로 인정됨에 따라 이 5가지 혐의에 대해 사실상 이제 무죄를 선고를 받게 된 것인데요. 이 최순실에 준 승마지원금 약 36억 원만 뇌물죄로 2심 재판부가 인정을 했는데 이에 따라 뇌물죄 규모가 1심에서 1심 약 90억 원에서 36억 원 정도로 이제 축소가 됐고 이에 따라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행위, 즉 강요에 의한 행위였다고도 이 36억 원을 뇌물을 판단을 했는데요. 박영수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서 이 항소심 판결의 오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혀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남에 따라서 삼성 쪽에서는 조금 안도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좀 관심사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삼성은 1심에서 강하게 5년이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2심에서 과연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지는 이제 기대를 안 했던 것인데 4년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굉장히 안도하면서도 이 기대한 참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회장이 이제 이렇게 풀려남에 따라서 경영 활동에는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굉장히 관심사인데 어제 석방 당시 이 부회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영 복귀 시점은 언제? 이 부회장의 어제 멘트 중에서 뭐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 이런 멘트를 한 걸 좀 들어보면 향후 이 부회장이 어떤 이 경영 활동에서 변화가 좀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당장 경영 활동에 차질이 없는 만큼 뭐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 나서기는 하겠지만은 부정적인 여론의식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영 활동에는 나서지는 못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이제 신뢰를 잃었던 뭐 이미지 삼성그룹의 신뢰 회복에 이제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뭐 아침에 뭐 당장 9일 개막하는 이 평창 올림픽에 이 부회장이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삼성 고위 관계자는 현재 부정적인 여론도 높고 당장 참석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현안들이 좀 산적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삼성그룹에서 가장 현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인사인데요. 지난해 11월 초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사장단 인사가 있었습니다. 젊은 층들이 대거 좀 변화가 있었는데 크게 좀 사장단들 변화가 있었는데 그 주력 계열사가 또 금융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금융회사들에 대한 인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회장 복귀 이후에 금융회사 사장단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 또 오는 25일에 세계 모바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에서 네. 삼성이 이제 차기 전략 스마트 S9 갤럭시 S9을 출시하는데 이 부회장이 과연 여기에 참석할지 또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도 관심사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지난해 50조 원을 돌파하긴 했지만 네. 반도체 호황으로서 실적이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네. 현재 반도체가 시장이 굉장히 더 이상 이제 오를 수 없다, 가격이 오를 수 없다, 네. 이게 사정 고점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모바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적을 회복하느냐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할 것으로 좀 보이기도 합니다. 네. 아울러 다음 달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들이 좀 있어요. 네. 다음 달은 그 창업주인 고 이병철 선대회장이 그룹의 전신인 삼성상의를 설립한 지 80주년이 또 되는 해고 네. 또 이건희 회장이 제2의 창업을 선언한 지 30년이 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서 또 어떤 발언을 할지 제3의 창업에 대해서 언급을 할지도 관심사고 특히 다음 달 23일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그 주주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액면 분할한다고 결정을 네. 했는데 주주총회가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들 앞에서 이 부회장이 전격 나서서 또 그동안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도 시장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명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